언제나 그 어느 시점에서도 LG전자가 오래간만에 거래대금도 터지고 그 거래대금과 함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올라오는데 이 LG의 공급업체 선정 부분 참 우스운 거죠. 뭐 LG 시가총액 크긴 하지만은 뭐 LG 그룹이 거기에 쩔쩔매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응?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LG 전자만을 딱 잘라서 놓고 말씀드리면 LG전자의 지금 매출이 어떻게 돼 있어요? 70조를 넘깁니다. 그 전에 60조 원대에서 왜 갑자기 10% 이상의 매출이 증가했을까요? 모바일 사업 부분을 접었는데 왜 증가했죠?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코로나19 터지고 돈이란 돈은 글로벌 시장에서 또다시 추가적으로 허벌나게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뿌리죠.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막 선거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뿌려 돈. 지금도 그렇잖아 또. 야당이 이해 질세라 돈 뿌리잖아. 원래는 여당이 돈을 뿌리고 야당은 반대를 합니다. 근데 선거철을 앞두다 보니까 야당도 우린 더 많이 뿌릴 거야 막. 내가 그냥 더 많이 뿌리지 마. 지금도 더 많이 뿌려야 된다 막. 그렇게 돈이 많이 뿌려지다 보니까 그 매출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영업이익률이 증가해야 되는데 매출 대비 실적, 응? 영업이익률이 6%가 안 나와. 5% 조금 넘어. 5%. 여기도 영업이익률 5% 조금 넘어. 그럼 뭐냐면 그게 사실은 인플레이션 효과라는 거예요. 돈이 그만큼 엄청나게 뿌려졌어. 모바일 사업을 빼놨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계속 우상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은 유동성의 힘, 나쁘게 표현하면은 뭐예요? 나쁘게 표현하면은 화폐 가치의 훼손. 근데 이조차도 못 쫓아오는 종목군들이 그게 나쁜 종목, 어려운 종목이죠. 실적이 안 되는 거. 산업을 지금 펼치지는 못하는 거. 결론적으로 LG전자는요. 제가 분명히 연초에도 말씀드렸어요. 주가 급등 나올 때도. 어떤 내용? LG전자의 모바일 사업 부분을 분사 혹은 매각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매각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다 보니 그냥 폐쇄를 해버립니다. 수년 동안의 분기 영업이익 적자를 내던 사업이어서 진짜 어금니 앙당 물고 잘라낸 거예요. 환불을 도려낸 거라고 표현하죠. 근데 윤 정부는 이제 그 기준에서 당연히 시장의 메이저들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이 나오는데 꺾일 수 있다. 어떤 기준에서? 모바일 사업이 적자여도 수년 동안 계속 분기별 적자인데도 끌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장성을 여기서 들여다보는 거다. 성장성을. 백색가전의 마진율 가지고는 안 되니까. 브랜드 가치는 매출이 좋으니까 어마어마할지라도. 결국은 2017년도 그 이전부터도 계속 진행해왔던 전장 부분을 2017년도에 더 확장을 하죠. 호주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업체 1조 원 주고 인수하고. 그 뉴스 발표와 함께 LG전자 그 당시에 10%대 폭등이 나옵니다. LG전자 10%만 올라와도요. 그때는 시장에서 엄청난 화두가 됐던 대형주의 변동성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던 지금처럼 유동성이 이렇게 세지 않았던 시장이어서 결국은요. 2018년도에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메인 앵커라는 양반이 뭐 전문가지. 야간 시간이니까. 그리고 패널이 3명 나왔어. 지들끼리 낄낄대고 앉아가지고 어제 LG전자 추천했죠? 뭐 3일 전에 했죠? 형식적으로 그냥 들고 나온 거야. LG전자 해놓고 뒤로 가면은 LG전자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LG전자 무겁잖아. 이거 사. 뭐 이따구로. 방송 나와서는 LG전자 보셨죠? 이렇게. 근데 결국 낄낄대고 웃으면서 앞으로는 LG전자 자동차 업체라고 불러주세요. 참 어이가 없어서. 어쨌든 전장 사업을 그때부터 뛰어든 거예요. 결론은 모바일 사업 부분을 띄워놓고 나니 실적은 크게 개선이 되는데 영업 적자가 줄어드니까 실적은 개선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업 마진율이 크게 증가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순이익 부분도 이제 뭐 크게 증가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는 눌려있고 순이익은 증가하니까 이게 화폐 가치의 훼손이든 유동성이 증가든 어찌됐건 PER이 6.71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또 차이가 나잖아요. 백색가전에 성장성 감안하면. 그래 저평가 상태에서 또 PBR 저평가 상태에서 성장성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주가의 탄력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는 주가를 견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래 성장 기준을 잡아서 그룹 자체에서 전장,
쪽을 계속 들여다보고 추구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애플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도 LG 그룹주들이 덜 움직입니다. 들썩들썩. 올해 들어서도 주봉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이걸 동그라미 쳐드린 이유가 애플 관련된 이슈, 전장 관련된 이슈 조그만 거 하나만 탁 나와도 그냥 변동성이 소형주처럼 뭐 12%씩 막 움직여버려요. 소형주 등락 범위에서 소형주를 표현한 게 아니라 그럼 조그만 이슈에도 대형주는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소형주가 움직이는 듯이 LG전자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일본 기준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봉에서도. 그 주봉에서 이때 당시에 요 운봉 떨어졌지만 또 요 꼬리 달린 요 부분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거의 눈에 안 띄지만 이럴 때 한번 터진 거래량 거래대금 5MA, 20MA를 부딪히고 넘겨준 적이 없잖아요. 그게 요번에 됐다 해서 요 꼬리 달렸을 때에도 윤정두가 자 거래대금 거래량이 2주 연속 유지가 되면서 양선입니다. 양선. 전주 대비 2% 강세로 끝난 거예요. 지난주 종가가. 네? 꼬리가 달렸더라도. 결국은 이번 주에도 눌려져 있었는데 결국은 오늘 전장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이슈 이런 부분과 함께 거래가 수반되면서 고점을 넘겼다. 거래가 수반되면서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신뢰도가 어떻게 된다? 업이 된다. 캔들의 패턴, 단기 이평선 추이의 우상향, 거래대금 아직은 밋밋합니다. 근데 이제는 실릴 수 있는 범위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왜? 펀더멘털적인 얘기했잖아요. 저평가인데 성장 산업이 없어서 주춤거리고 있고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폭이 나온 거고 가파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조정은 사실 굉장히 깊었죠. 굉장한 저평가죠. 거기에 성장성까지도 또 내년에 IPO, 그룹사에 대한 IPO, LG 에너지 솔루션. 결론적으로 2020년도에 SK그룹주들이 SK 그룹 내 바이오주들을 굉장히 많이 상장시키죠. 그러면서 그 효과를 뭐 SK부터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가져갑니다. 그죠? 그리고 2021년도 기준에서는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라든가 이렇게 성장이 되면서 카카오의 덩치가 뭐 NHN 네이버 수준까지 막 치고 올라오는 네이버를 앞서기도 하고 IPO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LG그룹의 LG 에너지솔루션의 IPO의 흥행 부분에 그 이슈 덩치는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LG그룹주들 보면 LG화학이 고전을 면치 못하지만 물론 또 자체적인 흐름의 기준이 잡혀 있지만 거래대금이 서서히 실리고 있어요. 물론 뭐 이런 거래대금 지금 나오진 않아요. 근데 거래대금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추세범위 수준 이상으로 실릴 수가 있을 겁니다.